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줄리안 반스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 사람이 다 뭔가 이게 그렇게 좋은 책인지 모르겠다 뭐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댓글 요거 긴 거 하나 있는데 요거 지금 안 읽으면은 끝까지 못 읽을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요 먼저 좀 읽어주시죠. 제가 요것도 기니까 반반 나눠서 읽겠습니다. 커피와 클래식 님입니다. 한 달 정도 된 애청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팟캐의 존재를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혼비님 인스타를 팔로우하는데 뭐 사실 팔로우한 지도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팟캐 이야기를 올리신 글을 보고 혼비님이 고정으로 출연하는 팟캐가 있구나.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YG, JYP 두 분의 입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두 분 얘기를 듣고 있으면 혼자 운전하다가 빵빵 터져서 육성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근에 알게 된 건 제가 몇 년 전 여행 준비의 기술을 너무 즐겁게 읽었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박재영 작가님이 JYP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반가워 혼자만의 내적 친밀함이 더 생겼습니다. 요즘은 K를 팝니다를 읽고 있어요. 원래 운전 중에 음악이나 다른 팟캐를 들었는데 요즘은 거의 책걸상 위주로 듣고 있습니다. 늦게 알게 되어 좋은 점은 아직도 들을 에피소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매일이 바쁜 일상이지만 책걸상 덕분에 자주 웃게 되고 추천해주신 책들 중에 휴일에 읽을 책도 추려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올해 연휴와 휴가에는 책걸상에서 소개한 책들을 챙겨야지 벌써 계획 중입니다. 오래오래 좋은 방송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펀딩은 못했지만 내년 펀딩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내년 펀딩에 뭐 한 6년치 한꺼번에 하면 되죠 뭐. 네. 그 여행 준비의 기술을 읽은 그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까지 제가 이거 읽으면서 되게 실망했다. 아니 이렇게 다르다니 뭐 이런 말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반갑다고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K를 팝니다 읽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 읽으셨겠네요. 그럼 이제 나의 영어 해방 일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영어 해방 일지. 네. 네. 그 줄리안 반스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 줄리안 반스도 이제 내일 모레 80이 되다 보니까 그 이미 충분히 성공하고 명예를 얻은 작가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죽기 전에 지금까지 쓴 모든 작품보다 더 근사한 책을 하나 쓰고 싶다. 더 폼나는 거, 더 지적이고 더 우아한 거. 네, 근데 아니면 막 인생이란 이런 거야라는 큰 교훈을 한번 빵 하고 멋지게 주는 거. 뭐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내가 볼 때는 무리수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그렇고 이렇게 대가들 있잖아요. 그 대가들의 말년의 작품들을 보면 괴이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맘대로 만든 것 같은. 근데 그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 작품의 이제 주제 의식을 관통하고 여전히 이해받지 못할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하는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줄리안 반스도 이 소설에서 저는 약간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도 어떤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문학에 대한 형상화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토대가 굳건하지가 않거든요. 문학의 형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 사이에, 그러니까 철학이 어떤 굉장히 회의하는 에너지로 막 의미들을 계속 검토하면서 이렇게 힘을 바깥으로 막 빼낸다면.
종교는 사실 한 점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어떤. 근데 이제 문학은 사실 그 사이에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지만 철학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하고. 근데 1부에서는 굉장히 철학적 면모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2부에서는 사실 종교적 소재를 가지고 물론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과연 그 사이에서 그 두 가지를 내포하는 문학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 문학이라는 게 한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계를 볼 때 어떤 이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생각과 이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녹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읽었으나 이제 그것이 좀 생각보다 투박하다. 네, 그런 주제 의식과 이런 해석을 작동하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곳곳에 잘 적재적소에 있기는 하지만 좀 이제 재미가 없고 좀 과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게 지금 있었죠. 이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도 줄리안 반스가 쓴 괴작이라는 겁니까? 괴이라는 표현도 아까 괴이하다기보다 이제 괴작입니까? 범작입니까? 태작입니까? 태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태작은 아니야. 태작은 아닌 것 대충 써서는 이렇게 못 네, 써. 네. 정말 힘을 들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창작론에 대한 이제 결기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괴작이군요. 괴작.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구분을 합시다. 하지만, 걸작과 범작과 태작과 괴작을 구분합시다. 근데 지금 괴작으로 읽히는 것들이 사후에 걸작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네. 정말 지금도 궁금한데 이 엘리자베스 핀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규 대학원인지 무슨 평생교육원인지 평생교육원 약간 같은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같은 같아요. 근데 평생교육원 치고는 너무 뭔가 길고 좀 학생들도 이렇게 끈끈하고 아니 그 영국의 평생교육원이 그런가 보죠. 야간대학 개방대학 있잖아요. 영국은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영국을 잘 몰라. 개방대학이라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아무튼 정규 대학은 아닌 거고 네. 학부는 당연히 아니고 네. 학생들도 나이가 무슨 20대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40대까지. 20대에서 40대까지 40대까지 있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학원 과정도 아닌 것 같고 일반 교양 일반 교양 그런 거 아닐까요? 문화와 문명 뭐 네. 이런 거니까. 근데 백화점 무슨 저 교양 강좌는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그냥 뭐 정식 학위 코스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주제별로 강의를 개설하고 손드는 사람들을 들을 수 있게끔 하고 근데 이제 신청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조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강당 교수가 아니라는 건 되게 확실하고 돈은 내는 거야? 그럼 수강료는? 수강료 내거나 아니면 싸거나 내도 싸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엘리자베스 월급은 나라에서 주는 걸까? 모르지만 어쨌든 밥은 자기가 맨날 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 있어 보이던데. 그럼 이분은 그 한 과목만 가르치는 걸까? 뭔가 하여튼 일단 이분은 도대체 신분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일부러 그렇게 모호하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 과정 처음에는 대학원인가 하고 봤는데 아니, 주인공이 벌써 40대고 무슨 이혼 경험이 있고 뭐 애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분은 지금 늦가기 석사 학생인 건가 이러고 보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저기잖아요. 그 중간에 그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스캔들은 그 힐러리 맨틀이라고 하는 그게 실제 모델 국호상 받은 영국의 여성 작가가 이제 스캔들에 휩싸였던 내용들을 좀 차용한 거라고. 그리고 그런 평생교육원 느낌의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런 과정인데 저런 수준과 저런 분량의 보고서를 쓰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 아까 뭐 지난 시간에 하여튼 YG가 장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를 읽으면서 그 엘리자베스 핀치가 설파하는 인생론 이나 그 율리아누스가 설파하는 인생론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던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소설에도 단서가 있거든요. 그 2부가 이제 율리아누스에 대한 약전이잖아요. 율리아누스에 대해서 사후에 사상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같은 것들을
그 엘리자베스 핀치가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를 따라가면서 이제 저자가 막 추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메모 중에서 이 몽테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배교자 율리아누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묘사해 놓은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몽테뉴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에세이라고 하는 그 글 형식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프랑스의 사상가 겸 작가이고 실제로 그 동명의 흔히 수상록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 에세이라고 하는 여러 권의 이제 그 저서를 남긴 이제 저자인데 사실은 그 요즘에 많은 작가나 혹은 철학자들이 이 몽테뉴를 다시 재평가하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좀 조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몽테뉴가 근대 스토아 철학을 다시 부활시킨 사람. 그래서 이제 몽테뉴가 그 배교자 율리아누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걸로 이제 이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에도 묘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 몽테뉴에 대한 엄청나게 재미있는 책이 한 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몽테뉴에 관한 책인데 엄청나게 재밌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재미있어요. 이게 왜 재미있냐면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부제가 삶의 철학자 몽테뉴에게 인생을 묻다 라는 제목이고, 사라 베이크웰이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 논픽션 잘 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여성 작가가 이 몽테뉴에게 꽂혀가지고, 그리고 또 몽테뉴를 스토아 철학가 몽테뉴를 좀 재조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발맞춰가지고 쓴 건데,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그 지난 시간 말미에 그 JYP가 물어봤잖아요. 스토아 철학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스토아 철학은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상한 형이상학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네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주려고 하는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세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승이라던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지금 여기서 네가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이제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 몽테뉴의 이 책도 어떻게 살 것인가도 딱 2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0장의 몽테뉴의 삶과 몽테뉴의 사상을 이렇게 연대순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하는데, 내가 그걸 그냥 읽어볼게요. 이게 근데 스토아 철학의 정수예요. 첫 번째는 죽음을 걱정하지 마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사는 데나 신경 쓰지 죽은 이유는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저는 엘리자베스 핀치는 주의를 안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대로 살지도 못하는 등장인물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어나라. 네 번째는 책을 많이 읽되 읽은 것을 잊고 둔하게 살아라. 그거 나다. 맞아요. 많이 맞아요. 읽고 다 잊어버리고. 네. 앞에는 태어나라고요? 태어나라. 뭔가 다시 갱생해라. 과거와 단절하고. 태어나라가 뭐야? 다시 태어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계속 태어나. 다섯 번째는 맞아요. 이번에 계신 분들은 퇴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 사랑과 상실을 이겨내라. 여섯 번째, 이것도 JYP랑 비슷하네. 작은 요령을 부려라. 이거 우리 아빠가 얘기한 얘기인데. 아빠가 스토아 철학자였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 일곱 번째, 의문을 품어라. 그건 난데 그것도. 여덟 번째, 나 세상 만사 저거 왜 저래? 이거 여덟 번째, 나만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뒷방을 마련해라. 뒷방? 뒷방 늙은이 할 때 그 뒷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공간.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을 최초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제시했던 근대 철학자 사상가로 꼽히는 것도 몽테뉴거든요. 약간 소확행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홉 번째, 즐겁게 어울리고 더불어 살라. 열 번째, 습관이라는 잠에서 깨어나라. 11번째, 절도 있게 살아라. 12번째, 절도가 없네. 인간성을 지켜라. 인간이긴 한데. 네, 13번째,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것을 해보라. 그거 많이 해봤어. 14번째 너만 보지 말고 세상을 봐라. 15번째 너무 잘하지는 마라. 그것도 맞아 나. 16번째 철학적인 사색은 우연한 기회가 있을 때만 해라. 음? 맨날 철학적 사색한다고 막 하지 말라는 거죠. 17번째 성찰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마라. 18번째 통제를 포기해라. 어차피 통제 못한다. 19번째 평범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되라. 20번째 인생 그 자체가 해답이 되게 하라. 나 알고 보니 스토아 학파였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토아 학파는 그냥 내가 사는 방식이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JYP 거의 다 맞는데. 그러니까 JYP가 그 아마 몽테뉴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에세이 작품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고 아니 오죽하면 에세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장르를 처음 만들었겠어요. 나 어디 가서 한국의 몽테뉴라고 해도 돼? 아니 그래서 그 프랑스의 작가 귀스타브 그러니까 몽테뉴가 지속적으로 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플로베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플로베르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몽테뉴를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몽테뉴를 어떻게 읽어야 돼 하고 친구가 물어보니까 몽테뉴의 저서는 재미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읽지도 말고 야심찬 사람처럼 교훈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 책은 살기 위해서 읽는 책이다. 아니 뭐 고백하건대 전 몽테뉴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권도 읽어본 적이 근데 없어요. 저는 그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읽어보면 사실 몽테뉴 책을 읽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거든요. 근데 몽테뉴의 수상록 한 10권 돼요. 그걸 어떻게 읽어요. 근데 사라 베이크웰이 중간중간에 몽테뉴가 쓴 에세이를 다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것도 원 텍스트로. 그거만 보면 10권 다 본 느낌이야? 사실은 10권 다 본 느낌이죠. 이게 그러니까 20주제로 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철학자 몽테뉴에게 인생을 묻다. 근데 이게 종이책은 품절이고 아마 그 이북으로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나온 지 오래된 책인가 봅니다. 2012년에 나왔어요. 근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왜 사라 베이크웰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철학 주제로 가져와 가지고 재미있는 논픽션으로 잘 풀어내는 작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키득키득하면서 읽게 돼요. 딴 책도 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있어요. 사라 베이크웰은 정말 접시를 잘 구울 것 같은 이름이에요. 사라 베이크웰 책이 이제 2권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왔는데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철학자 몽테뉴에게 인생을 묻다고 두 번째 책은 엄청난 벽돌책인데 살구 칵테일을 마시는 철학자들. 그거 저번에 제가 YG가 언젠가 언급했어요. 얘기했던 사르트르와 하이데거 그리고 그들 옆 실존주의자들의 이야기. 그 살구 칵테일은 그때 우리 저 철학자 그 서 선생님 서동욱 교수님 나온 방송에서인가 아니면 김원비 홍빈님 김원비 작가랑 철학- 같이 얘기하면서 철학책 네. 얘기할 때 YG가 언제 길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거군요. 근데 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그냥 보통의 단행본 정도 인문 단행본 정도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그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를 여러분들이 보고서 약간 스토아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몽테뉴의 창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든 에세이를 읽는 건 이제 너무나 그건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대요. 재밌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상에 어떤 책도 누군간 재밌게 읽긴 합니다. 이 사라 베이크웰의 어떻게 살 것인가 몽테뉴 읽으면 되게 그냥 몽테뉴의 약간 작은 평전이기도 하고 몽테뉴 에세이를 읽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박평이 지금 중간중간에 2번 피식 웃었는데 자꾸 사라 베이커의 그 빵 잘 굽는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서. 아니 접시 잘 굽는 사람 접시 잘 굽는 사람 자꾸 생각이 나서. 아재 개그에 지금 네. 뒤늦게 반응하고 있군요. 네. 나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아니. 진짜. 페이스에 말리니까. 네, 말리겠네요. 집에 그 가면서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게 이 약간 황당한 책의 원제잖아요. 그 나는 이분이 그
그 흔해 빠진 그 수많은 이름 중에 하필 퍼스트 네임으로는 엘리자베스, 레스트 네임으로는 핀치라는 거를 쓴 게 또 뭔가 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우리 잘 모르잖아. 엘리자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뭐 어떤 좀 의미가 있는지, 영어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는지, 또 핀치는 어떤 느낌인지 이거를 막 찾아봤었거든요. 궁금해서 혹시 방송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하고. 근데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엘리자베스는 약간 그 자체로 기독교적인 이름입니다. 약간 신에 대한 서약, 뭐 맹세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열이고, 그 핀치는 뭐 일반 명사로 이제 그 새잖아요. 그 작은 새, 그 앵무새, 뭐 하여튼 그쪽 그런 계열을 새도 또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새, 작은 새라는 뜻인데 막 뒤져봤더니 약간 그 앵무새 이렇게 소리를 내는 새라서 그런지 약간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장이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대요. 부정적으로 의미를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드릴 테니까 두 분은 뭔가 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사람 이 이름을 택한 의도가 대충 이름이랑 어울리는 것 같으냐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것 같아요? 웃기지 않아? 기독교적인 이름과 약간 사기꾼. 약간 작가가 의도한 거 아닐까요? 뭔가 의도를 했겠죠. 하여튼. 네. 근데 이제 이 영미권의 교양 있는 독자들은 이 이름 자체, 제목 자체에서도 작가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느낄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그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그 초인간적인 거고 핀치는 다분히 완전 인간의 세속적인. 네, 세속적인 거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측면이 있고 네. 한쪽 면만 보면 나머지 네. 측면은 네가 못 본 간과될 거야. 뭐 수밖에 이런 없는 느낌으로.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 전혀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엘리자베스 핀치란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되게 이 작품 안에서는 큰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되게 막 홀리한 캐릭터와 한쪽으로는 되게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제목일 수도 있겠다. 그런 해석은 그 줄리안 저 DM 한번 보내볼까요? 이런 의도로 쓰신 거 맞냐? 그럼 보내보죠. 챗GPT랑 딥에 써가지고 주소를 인스타 하실까 이분이? 그냥 에이전트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뭐 괴작도 아니고 그냥 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저는 이제 막 잘 읽으려고 굳이 애써서라기보다 그 한 작가가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상상할 수 있는 되게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왜 소설 안에서도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캐릭터는 영속하잖아요. 그 캐릭터로서. 그럼 저 소설 안에 있는 엘리자베스라는 인물도 계속 살아있는 어떤 영속적인 캐릭터가 될 텐데 그 캐릭터가 어떤 인간성과 되게 비인간성과 이렇게 초월적인 면과 그렇지 않은 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게 이제 문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인물이 되게 부정하는 것, 회의하는 것 이런 걸 좀 설득력 있게 가지고 간다면 약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이제 가치 있게 저 인물이 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의 어떤 점 같은 걸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인물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들기도 해요. 저는 그 재밌는 약간 생각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서 드는데 그 이제 소설 속 엘리자베스 핀치가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스투어트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줄리안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를 이제 읽고서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 이동진 씨가 좋게 읽었다 그래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 당신이 꼭 좋게 읽을 필요 없다. 그리고 뭐 JYP가 재미없게 읽으면 그냥 마치 JYP처럼 나도 재미없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런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약간 그 부커상 작가, 뭐 노벨 문학상 작가, 그리고 뭐 이름나 문학평론가나 작가가 강력하게 추천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읽었을 때 나한테 좋은 느낌이 있고 재미있는 게 있으면 재밌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또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 아 그래 그런 게 있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새삼 또 좋게 보이면은 그것도 또 좋은 거예요. 이제 이런 좀 약간 독서 태도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 오히려 이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의 그 어떤 밑에 깔려 있는 어떤 게 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이 책걸상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책이네요. 이념적 네, 이념적 저 토대. 스토아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네. 그 앞에 썼던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재밌는 책들은 다 어쨌든 로맨스가 나오고 연애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책은 그것도 부족해요. 이건데 약간 선생님에 대한 로맨스 로맨스가 있죠, 약간. 되게 강렬하게 작동하는. 조금 더 강렬했어야지. 그 실제로 거기에 낚이신 분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저 막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면 학생이 18세고 선생님이 38세가 아니라 지금 40대 60대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강렬했을 그러니까 수도 이제 있잖아요. 줄리안 반스의 죽어버렸잖아요. 줄리안 반스의 신작이고 죽기 전에 강렬했었어야지. 제목도 감각적이고 뭔가 우연 뭐 비켜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니까 약간 비켜가지 않고 강렬하게 한번 충돌하는 만나는 장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엘리자베스 핀치와 이 주인공 사이에 화자 사이에 뭔가가 있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에 읽어 나가셨다가 뭐 완전히 그냥 혼돈의 미로로 들어가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2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 JYP의 그 실시간 그 카톡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 중간 정도 읽었을 때 JYP가 죽을래? 아니 그 죽을래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JYP가 완전히 기대감을 접지는 않았고 이거 어떻게 끝나? 이거 뭐 뒤에 뭐 있지?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끝나는데요 라고 그랬더니 설마 3부는 좀 괜찮지 않았어요? 2부 지나면? 그러니까 1부 3부는 재밌죠. 2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밌죠. 근데 3부도 1부는 뭐 도입이니까 재밌었는데 3부도 약간 말이 안 되지 않아? 아니 그리고 이제 설명이 너무 그러니까 불친절하지 않아? 쓰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들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3부도 중간중간에 보면 약간 황당무계한 무슨 인용 같은 거 나오고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걸 좋게 말하면 지적 유희라고 봐줘야 되는 거겠지? 근데 나는 이 유희를 동참해서 이 유희에 동참해서 같이 즐길 만큼 지적이지 않네? 뭐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내가 저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고 영어가 능통한 사람이고 이러면 내가 영국 사람이면 이걸 훨씬 더 잘 이해할까? 참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네, 뭐 제가 부족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잘 쓰셨겠죠. 뭐.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저는 이제 한국 소설 주로 더 많이 읽으니까 그런 어떤 독서의 어떤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싹 환기가 될 거예요. 네, 이제 뭐 말투, 그다음에 묘사하는 방식, 캐릭터 이런 게 어쨌든 되게 다르니까. 지지부진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1부, 2부, 3부의 형식이 확 바뀌는 것도 약간 그 방식에 따라서 지루함은 동반되지만 그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만큼 좀 적극적으로 그걸 읽어내느냐에 따라서는 또 이제 느끼시는 바는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의 작가 중에서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처럼 초고를 가지고 출판사에 내면 안 내주죠. 이거 민음사로 들어왔어 이 원고가. 저 내죠. 낼 거야? 전 내죠. 아, 이렇게 그래? 이지적으로 쓴다고? 전 내죠. 무명 작가면 신인이면 무명 작가면 신인이어도 저는 낼 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인물과 그 지식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구조적 변화를 계속
과감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말하는 바가 또 연결이 되고 그러면 근데 소재가 너무 이지적이지 않아요? 저는 줄리안 반스라고 하는 이름값이 없었으면은 아마 한국에서 너무 평범해서 네, 한국에서 못 나올 책 같은데. 그렇게 치면 못 나올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줄리안 반스 이름 가리고 줄리안 반스 이름 가리고 그냥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좀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문학상 그냥 공모전에 올라왔다. 공모전에 올라왔다 그러면은 호주의 신인 작가가 낸 예. 첫 책이다. 뭐 과연- 이런 식으로 했으면 과연 우리나라 출판사들에서 얼마나 이걸 낼 거면 그 독자들을 얼마나 찾아볼 거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 거죠. 2부 확 줄이고 내라고 하겠죠. 이거 그렇죠. 2부 확 줄이고. 이거 영국에서는 잘 팔렸을까? 모르겠네. 그건 안 찾아봤네요. 근데 그 판매가 이미 줄리언 반스의 후기작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그 뭐 판매 기본 빵으로 자체는, 네. 뭐 어느 정도 팔렸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지금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박평님이랑 방송한 건 아닌데 그 리사 할리데이라고 비대칭이라는 예. 소설이 있어요. 그게 딱 이것처럼 3부로 되어 있는데 2부 읽을 때 2부로 딱 넘어가면 왜 이래 갑자기 뭐 주자는 거야? 이런 저랑 느낌이. 읽으신 거 아닌가? 네, 아무튼 근데 그건 근데 비대칭 우리 방송 같이 했어요?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건 훨씬 낫지 않아요, 이거랑? 방송 아니, 그 방송은 혼비님이랑 했던 했어요. 거. 예. 바닥 얘기 그냥 읽었구나. 응.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3부로 가면 다시 또 어라? 이건 못 저자는 거지 하다가 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1, 2, 3부가 그렇게 되는 게 다 이유가 있고 뭔가 심지어 1부는 1부대로 2부는 2부대로 그러니까 3부 3부대로 재밌잖아. 그러니까 비대칭이 훨씬 더 좋은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것도 1부에 엘리자베스 피치가 있고 2부에서 이 이야기를 배교자가 하고 있고, 배교자가 있고 3부에서 다시 이 사람 시선으로 사실 그렇죠, 엘리자베스 그렇죠. 피치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제가 연결고리 갑자기 네. 지금 줄리안 뭐 에이전트입니까? 갑자기 왜 태도를 그러니까 바꾸지? 갑자기 뭐 그런- 계속 불만이라 그러다가 아니 또 계속 욕하다 보면은 또 한번 좀 애정이 또 옹호하고 생기는. 싶고 애정이 네. 생기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원고 이걸 받았으면 낼 갑자기 거라고 편집자 된것 말하는 같아요. 갑자기 편지 이거 내고 막 홍보도 해야 되고 네. 그 막 이후에 방어도 해야 되는데 막 시간이 이런 생각이 바뀌었어. 드는 네. 거지. 근데 이제 비대칭에 비하면 그 세 개의 이야기의 연결도 조금 그렇고 각각의 이야기도 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리사 할리데이의 비대칭 같은 거 우리나라 독자들 잘 안 읽잖아요. 네. 그것도 잘 안 읽히는데. 아니 잘 안 읽히는 뿐만 아니라 그냥 리사 할리데이는 줄리안 반스보다 훨씬 더 덜 유명한 작가니까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그냥 자기가 우리 말엔 휘둘려도 돼? 정치자들이? 아니 우리 말에는 잘 안 휘둘리잖아요. 원래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 말에 휘둘려서 그래도 책 사는 분들 꽤 있어. 왜 이래? 아니, 제가 보기에 책걸상 그 청취자들은 굉장히 독립적이세요. 막 우리가 좋다 그래도 아니 안 좋은데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소개하면은 책이 몇백 권 더 팔려. 휘둘리는 분들 때문에. 네. 그분들 때문에 근데 방송이 그분들은 계속되는 휘둘리는 건데. 게 아니라 취향에 비슷한 분들이라고 하죠. 취향에 비슷한 분들. 아, 그런 거야? 네. 아, 그분들만 듣고 있는 건가? 네, 취향에 우리가 비슷한 주로 어떤 분들. 책들을 추천하는지 대충 결을 미리 맞춰놓은 네. 분들, 코드 맞는 분들, 자, 코드 방송이었구나. 우리 책걸상에 아까 이념적 있죠. 이념적 뭐라 그랬어? 토대. 이념적 토대. 스토아 철학적인 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아, 이게 근데- 이제 오늘의 교훈이군요. 근데 진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몽테뉴 너무나 매력적인 사상가고 그 어떻게 스토아 살 철학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은 도서관이든 전자책이든 꼭 한번 뒤적거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유명한 책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그렇게 좋다는 사람도 제목은 참 많지만 좋아. 나 이 제목 쓰고 싶어.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우연은 비켜가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우연히 비켜간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읽고 당황스러워하고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저희도 왜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나름 속 시원하게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다양한 반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